지금 시장은 상승과 하락 전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을 제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전쟁, 질병, 지진, 온난화, 역사상 유례없던 혼돈, 지금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크립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는 지금 투자자분들도 길 잡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저 역시도 지금 당장의 시장은 매우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핵심에 대해 브리핑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 전에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은 필히 해두시길 바라고요. 투자자들끼리 소통하고 실시간 시장 분석 관점과 정보를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소통방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리플 XRP 브리핑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비트코인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슈 관점, 복잡한 거시경제 전망. 자, 먼저 이번 달 CPI는 3%로 근래 들어서 가장 좋지 않은 수준이었죠. 우선 일반 CPI와 근원 CPI 할 것 없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요하게 보는 슈퍼코어 지수도 전월비 대비 0.76%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작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3일 밤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3.5%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당히 상회했었는데, 이대로라면 월말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만약 PCE 물가가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나 일정은 더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이번 주 나온 CPI, PPI 지표만으로 이미 시장은 올해 연준의 금리나 일정을 6월에서 9월로 3개월 미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가와 관련한 대형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이슈이죠. CPI가 발표된 직후인 13일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나라 정상과 통화하면서 종전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물론 실질적으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종전에 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인접국가인 유럽연합은 협상에서 빠지기로 했었죠. 그리고 하락이 깊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상호 관세 시행일이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상호 관세란 미국이 무역 중인 상대국에게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사실상 무역 상대국에게 자의적인 트집을 잡겠다는 내용이라서 시장에서는 우려가 많았지만 1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 관세 실행 시점을 4월 1일로 늦추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투심이 회복되면서 생각보다 비트코인은 변동성 없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주목할 만한 지표가 있나를 살펴보면 크게 주목할 지표는 없고 간략하게 20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21일에 나오는 미국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슈 관련해서는 주목할 이슈가 있죠. 최근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정책과 관련한 중대 발표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립토 짜르 데이비드 섹스는 15일 폭스 뉴스 기자와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X 계정에 리트윗하면서 정부 부처와 디지털 자산 워킹그룹이 대통령이 준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중대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부쩍 잦아지고 있는 미 증권거래위원회발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 펀드 관련해서도 중대한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우선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들이 ETF 조건 변경 승인 신청을 넣는지 지켜봐야 하는데, 지난주 13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 산하 BGX 거래소는 SEC의 21쉐어즈 코어 이더리움 ETF 상품에 묶여있는 이더를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상품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킹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은 그동안 이더리움 현물 ETF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으로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이더리움 가격은 5%가량 상승했었고, 만약 비슷한 신청이 또 나올 경우 가격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은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 압력, 금리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관련 코인의 직접적인 이슈까지 더해서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도 단기 뉴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와 분산 투자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이슈에 시장이 출렁이더라도 민감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충분히 여유롭게 지켜보신 뒤 적극적인 대응하시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플 XRP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리플 XRP. 현재 리플을 저는 과감히 통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혁명
이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확신에 대해 바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슈 관점, 결제 시스템 혁명. 리플은 현재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패드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 매우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분석에 따르면 연준 패드나우의 37개 인증 서비스 제공 업체 중 27개 기업이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그럼 패드나우란 무엇이냐? 연준의 패드나우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는 국제 송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00개 이상의 은행 및 기관을 통합할 계획이죠. 즉 현 시점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는 국제 송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패드나우 시스템에 리플은 현재 서비스 제공 업체로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패드나우 파트너 기업이 리플의 기술을 활용하거나 관련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패드나우 관련 기업 중 하나인 ACI 월드와이드는 글로벌 스위프트 거래의 9%를 처리하고 있고 미국 내 스위프트 결제의 30%를 담당하고 있는데, ACI 월드와이드는 리플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죠. 다음으로 알라크리티는 더 클리어링 하우스와 협력하고 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 및 미국 패스터 페이먼트 카운슬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 기관들은 모두 리플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앱티스 솔루션 역시 패드나우 인증 업체 중 하나이고 패스터 페이먼트 카운슬 및 잭 헨리와 협력하고 있는데, 잭 헨리는 리플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금융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들도 리플과 강한 연계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서 BNI 멜론의 전직 임원이 리플에 합류해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리플과 논의를 진행한 바 있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리플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업들을 인수했었는데, 비자는 리플의 파트너였던 어스포트와 커런시 클라우드를 인수하면서 리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죠. 따라서 리플은 패드나우의 공식 서비스 제공 업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 및 금융 인프라 차원의 간접 통합을 통해 XRP 레저가 대규모 결제 시스템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패드나우는 앞으로 10,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통합할 계획을 알렸기 때문에 이를 통해 리플의 기술이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패드나우 시스템은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 그리고 앞으로 10,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통합될 때까지 끊임없이 파트너십을 맺으며 생태계를 확장시킬 것이고, 리플이 이들의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섞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XRP를 이용하게 되면서 마르지 않는 엄청난 유동성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는 XRP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더불어서 리플 측은 이런 패드나우 시스템 말고 자체적으로 이미 일본 시장부터 시작하여 결제 시스템 점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거래 금융기업인 SBI 홀딩스의 CEO가 리플을 결제 시스템으로 채택했다며, 다른 은행들도 속속 채택하고 있어 대규모 이주 노동자의 본국 송금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본 은행의 80%가 연내에 리플을 결제 시스템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되면 리플은 연내 $20를 돌파하고 앞선 패드나우와 연결되는 등의 영향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마저도 리플을 이용하게 된다면 $50를 넘어 최대 $1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ETF 승인 기대감, 그리고 꾸준히 전해드린 소송 해결 임박, 마지막으로 금일 전해드린 패드나우와 자체 생태계 확장을 통한 전세계 결제 시스템 흡수 등의 이슈까지 더해서 현 시점 역대급 전망과 상승 폭탄을 대기 중이며, 기다림 뒤엔 반드시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 지금 시점은 최고의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트코인과 리플 XRP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고요.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슈 관점, 복잡한 거시경제 전망. 현재 시장은 상승과 하락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거시경제 이슈들이 많기에 지금 당장 민감한 대응보다는 여유로운 관망 관점이 필요하다. 다음은 리플 XRP입니다. 이슈 관점, 결제 시스템 혁명.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녹아들고 있는 리플 XRP, 그리고 그 밖의 ETF 및 소송 종료 등의 이슈로 리플은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은 시장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인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큰 폭락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현재 큰 폭락을 하지 않고 이대로 가격을 지지해준다 라고 하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비트코인 친화 정책 발표와 더불어 ETF를 비롯한 기관들의 매수세로 다시금 새로운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때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수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는 문의 링크를 통해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투자자들끼리 많은 정보 교류와 저희 크립토피아만의 분석 관점 역시도 실시간으로 받으시면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